오늘은 기가 막힌 소식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재명이 중국 전승절 80주년에 참석할지도 모른다 하네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외교의 현실입니다. 먼저 중국의 전승절이 뭔지 말씀드려 볼게요. 1945년 9월 3일 중국이 일본에게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날입니다. 근데 실상은 중일 전쟁의 주력인 장제스 국민당이었고 중국 공산당은 게릴라전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의 중국은 우리가 일본을 물리쳤다 라고 하면서 9월 3일을 국가주도 열병식으로 성대하게 치른답니다. 여기서 전차, 탄도미사일, 전투기까지 죄다 내세우며 무력을 과시할 거 아닙니까? 전 세계를 향해서 중국은 전쟁을 준비할 힘이 있다 이런 메시지를 주려고 할 거고요. 그 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이 서는 순간 세계는 이렇게 받아들일 겁니다. 아, 한국은 중국 쪽에 섰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이가 천안문에 올라서면 그 장면은 외교가 아니고 사진 한 장으로도 수십 년 외교 자산이 무너지는 결과를 낳을 게 눈에 뻔하지 않습니까?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도 중국 전승절에 참석했는데 그때 당시에 언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 대통령이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력 앞에서 손 흔들었다 라고 보도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벌어진 일들 한번 보십시오. 북한은 그 직후에 4차, 5차 핵실험을 행동으로 옮겼다 아닙니까? 사드 배치하자마자 중국은 롯데를 불매했고 한한령과 K-팝 금지령까지 내리면서 경제보복에 들어갔던 거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시죠? 그때 우리 얻은 게 뭐가 있었습니까? 단 하나도 없었어요. 손에 쥔 거 하나도 없고 외교적 중립도 날아가고 실익도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오바마 대통령이 집권하였고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도 비교적 덜했지만 현재는 트럼프의 집권하에 있고 중국과 관세 전쟁에서 한국이 중국의 전승절까지 참여하게 된다면 과연 트럼프는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재명도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국민들이 이걸 그냥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한미동맹은 70년 넘게 대한민국의 안보의 핵심 축인 거 아시죠? 미국 전략자산이 오면 북핵 억제력도 같이 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대한민국 대통령이 중국 군사 열병식에 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미국의 눈에는 배신으로 밖에 안 보일 것이고 일본의 눈에는 이중 플레이로 보일 겁니다. 신뢰는 무너질 것이고 안보와 협력은 끊길 것이고 결국 우리만 고립돼서 전략적 애매함이라는 오점만 남겨서 손실만 입게 될 게 눈에 선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정부는 균형 외교와 실용 외교 같은 듣기 좋은 말이 자주 나온다 아닙니까? 근데 이게 그때 말뿐이잖아요. 친중 성향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반미운동했던 김민석을 총리에 앉히려고 하고 대중 의존도를 높이는 정책으로 흘러가고 있다 아닙니까?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우리 산업의 핵심이 미국과의 공급망 속에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 중국과 가까운 척을 한다? 오히려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기술과 외교 양쪽에서 다 따돌림 당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것도 국민의 준엄한 명령입니까? 우리가 언제 중국에 줄 서라고 대통령 뽑았어요? 자유를 선택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요. 물론 중국과의 관계를 현실적으로 완전히 끊을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굴종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 아닙니까?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게 아니고 특사 파견이나 아니면 축전 전달 이 정도로 초청장에 답할 수 있잖아요. 굳이 천안문 막내에 올라가서 시진핑하고 같이 박수를 칠 필요가 없다 아닙니까? 오히려 불참을 결정하고 그 입장을 국내외에 당당하게 설명하는 게 그게 바로 진짜 국격입니다. 미국과는 조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해 갖고
자유진영의 일원이라고 분명하게 밝혀줘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기업들도 살아남고 우리 경제도 살아날 것이고 외교도 안보도 자존심도 지킬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제 말이 틀렸어요? 이재명이 중국 간다고 하면 이게 맞습니까?